야, 유빙 얘기, 그다음 이제 죽을 뻔한 상어, 또 죽을 뻔한 거 있습니까? 죽을 뻔한 것보다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 벌어진 게 해적에게 쫓긴 적이 있어요. 해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해적이야말로 큰 화물선이나 저걸 하지 왜 1인용 요트를 공격을? 아, 예. 이제 인도네시아 주변에 섬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이제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데 뭐 심하게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물건을 빼앗으러 요트에 달려드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요. 요트는 느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날도 밤이었는데 이렇게 무풍이 벌어진 거예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돛을 내려놓고 뭐 잠이나 자고 가자 그러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레이더가 자꾸 울려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화물선들이 다니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레이더를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잠을 잤죠. 근데 레이더 화면에도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가서 봐도 불빛이 안 보이고 뭐지? 혹시 파도를 잘못 읽었나? 근데 무풍일 때 파도도 없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레이더를 재세팅을 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있다 다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를 유심히 보니까 점 하나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제 배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봐도 불빛이 없습니다. 불을 켜고 다니지 않는 선박은 의심해 볼 만하죠. 해적선이다. 네,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위성전화로 육상지원팀을 깨웠습니다. 네, 깨워서 사실은 지금 이상한 물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혹시 해적일지 모르니 좀 비상 대기를 해달라.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적인 것이 확인되면 내가 다시 전화를 할 테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 연락을 해서 좀 이제 경비정이라도 좀 보내서 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은 안 보이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은 안 되고 근데 레이더에서는 점점 가까이 오고 나중엔 1.5마일 이내로 접근하더라고요. 아,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기아복스를 봉인을 하고 떠났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이제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절단기로 끊고 엔진은 제가 수리를 미리 해뒀거든요. 급하면 엔진을 써야 무풍지대니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절단기로 끊고 이제 엔진으로 도망가기 막 출발하니까 환한 불빛 있죠. 전조등 같은 걸 확 켜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그거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고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하고요. 좀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면서 다시 전화로 지금 쫓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육상지원팀하고 통신하면서 도망갔는데 어두우니까 제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해등 다 끄고 불을 끄고 그다음에 GPS도 환하게 보이니까 이제 타월 같은 거 한 5장 정도 이렇게 덮어서 빛 안 새나가게 하고 이제 똑바로 도망가면 따라오기 쉽잖아요. 10도씩 꺾는 거. 지그재그로? 네, 10도씩 우측으로 꺾었죠. 한 5분 도망가다가 10도 꺾고 이렇게 또 계속 꺾으면 제자리 돌아오니까 다시 한참 가다가 또 다시 좌측으로 꺾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랭크처럼 그렇게 해서 도망갔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도망가니까 레이더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제 기록이 깨지는 것은 모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타면 기록이 무산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력을 쓴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네. 그건 레이싱에서도 그건 이제 적용되는 룰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해도 된다. 다만 사용한 시간을 기록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하면? 하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엔진 쓰는 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트 타고 혼자 세계 일주 그러면은, 그 무서운 풍랑을 어떻게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그건데 오히려 그건 즐기게 되더라. 태풍이 이렇게 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무섭습니다. 무섭고 저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태풍 속에서 해봤으니까요. 바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일기장에도 늘 썼던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일기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태풍에 익숙해지니까 태풍은 참 고마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수치로 정해놓고 여기서부터는 태풍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폭풍이야 이렇게 수치로 정해놨을 뿐이지. 그냥 센 바람은 늘 있습니다, 바다에는. 이것은 나의 동력원이구나. 그러니까 항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버치인 거죠. 예. 사실 209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적당한 바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늘 부족하거나 늘 과하거나. 그래서 상해하면서도 바람도 우리 인생하고 똑같구나. 그러고 다만 제가 좀 두려웠던 것은 무풍이 지속될 때. 그게 제일 네, 못 가는 거죠. 네, 오히려 저를 더 안타깝게 하고 이제 바람을 이렇게 자꾸 기다리는 그런 조급한 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Hope that you fall in love and it hurts so bad. The only way you can know, you give it all you had. And I hope that you don't suffer, but take the pain. Hope when the moment comes, you'll say, I swear I lived. Hope that you spend your days, but they all add up. And when that sun goes down, hope you raise your cup. Oh, I wish that I could witness all your joy and all your pain. But until my moment comes. 뭐 위험했던 순간 또 상어 만난 거 뭐 등등등 쭉 했는데 행복했던 순간도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위험한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네. 사실 그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저는 그 유빙 만났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산이 앞을 막고 있더라고요. 이제 레이더 막 한 달 반 만에 처음 켰을 때 유빙을 봤는데, 그 유빙을 보고 한 3주 동안 계속 유빙 속을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느냐면요. 내가 이 모험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우리 별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별빛. 아니요, 그 유빙 자체. 아, 유빙 자체가 아주 별난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 이것은 제 시각에 들어온 것이지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직접 그 얼음을 앞에 보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냥 압도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그냥 보고 눈물 흘렸어요. 저 되게 주책스럽게. 부딪히면 죽는데도. 네, 뭐 그건 그거고. 네. 그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풍지대에서 한번 그 무풍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통 무풍하고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저녁에 무풍을 만났는데 안에서 한참 자다가 바람 좀 일어나나 그러고 이제 확인하러. 근데 배가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통 무풍이면은 너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가 심하게 이렇게 롤링을 합니다. 돛을 접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롤링조차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와, 제가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제 배가. 우주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바닷속에도 별, 하늘에도 별. 온통 다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퍼펙트 무풍이라고 하는데요. 그 너울조차 없어서. 파도도 없는. 예, 완전히 평면, 거울 같은 바다. 전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지구를 3바퀴나 돌았는데도요. 예. 그날 밤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그 우주를 본 날이 아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의 별이 바닥 속 가득히. 그러니까 별 속에 내가 떠 있는. 네. 이야. 네, 그래서 이 우주라는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을 몸으로 이렇게 훅 한 번 더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 배 이름이 뭐였죠? 아라파니호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제 뭐 제가 지었는데요. 그 우리 흔히 이제 바다의 옛 우리말이 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달팽이는 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지만 멀리 가는 그 요트하고 또 이미지가 비슷해서 바다 달팽이라고 해서 아라판이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 평균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크루저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평균 속도는 대략 한 5노트라고 하는데요. 5노트면은 시속 9km가 조금 안 됩니다. 9km 정도? 네. 1.85에 곱하면 되니까요. 그럼 정말 자전거보다 좀 느린? 훨씬 느립니다. 그죠? 뛰어가는 속도입니다. 뛰어가는 속도 네, 정도.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런데 사실 그 비행기로 제가 이렇게 지구 여행을 다닐 때는 지구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느린 배를 가지고 이 지구 바퀴 표면을 도니까. 도니까요. 아, 우리 별은 되게 작구나.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느린 것으로 다닐 때 지구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가니까 지구의 크기를 아주 몸으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선장님은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 역설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 정말요? 태풍은 오히려 즐겁더라. 네, 이것도 네, 역설이고요. 네. 일반적 상식으로는 네. 천천히 가니까 지구가 작더라. 네. 이것도 역설입니다. 네, 확실히 그 표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여행한다는 예, 것은 예.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유빙을 그동안에는 시야로만 들어왔는데 네. 가슴으로 들어오더라. 네. 이런 정말 표현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그런 걸 도전하시게 됐어요? 원래 PD 출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네, 뭐 PD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주로 다큐 만드시던 네네, 분? 다큐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 EBS 다큐도 만드셨죠? 네, 제가 그 외국 방송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작품이 그 교육방송 EBS죠. EBS의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자연 다큐를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다큐멘터리는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시사 다큐멘터리도 많이 했었고요. 네, 다양하게 했었고요. 그러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40살 정도 됐을 텐데 PD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 출장이 자주 있거든요. 예. 외국에 나갔는데 그 큰 도시 앞 그 항구죠. 이제 그 요트 마리나 수천 척의 요트가 이렇게 정박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왜 저 안에 내 요트가 없지? 라는 궁금증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트 재밌겠는데 이제 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뭐 요트를 타보시거나 이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네, 우연히 보고 네, 그냥 이렇게 40살까지만 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요트가 그 전에도 많이 보긴 했을 텐데요. 고향이 혹시 바닷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네.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수학여행 때 수평선을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보던 존재를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저게 뭐지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다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됐고요. 스킨스쿠버 동아리는 하셨구나. 네네. 그러면서 바다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좀 미친 듯이 바다에 들어갔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바다에 이제 이렇게 미쳐 있었고요. 그러다가 생존해야 되니까 이제 생업을 하고 생업을 위해서 바다를 잇고 있다가 네, 요트를 본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40이 돼서야 요트를 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트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전혀 없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중에 우리 딸아이를 태우고 태평양을 건너간다면 멋진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나라의 책들을 이렇게 이제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예.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이 논스톱 세계 일주, 제가 했던 거가 똑같이 단독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써놓은 책인 거예요. 그걸 다 읽고 갑자기 꿈이 바뀌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태평양을 건널 게 아니고 이걸 하자. 이거 할 수 있겠다. 이제 왠지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요트 접하고 얼마 안 돼서네요. 그렇죠. 이제 접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보고. 예, 보고 예,
처음 보고 이제 막 초기에 그랬죠. 책을 읽고. 네, 책을 읽고 아 이거 재밌겠다. 준비해보자.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떠버렸습니다. 야 사실은 말이야. 나 요트에 요즘 관심이 생겼는데 한 10년 안에 뭔가 좀 해보고 멋진 싶다. 항해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해? 뭐 이런 눈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배를 다루는 기술 예. 체험하면서 결국은 참 많이 걸렸네요. 14년 만에 그렇죠.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네. 꾸준히 그 사이에는 그래도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신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겠죠. 네,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책과 이런 그 어떤 인터넷 정보 예,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죠. 그렇게 떠나겠다고 하니까 부인께서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가족들은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 정도?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늘 그렇게 바다에 나가니까 뭐 또 어디 뭐 유럽이나 어디 갔다 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사에서 인터뷰 하러 오고 이렇게 왠지 그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네. 걱정을 안 되시느냐, 걱정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벌써 6, 7년 전 세계 일주 도전에서 성공하시고 네. 그 후에는 이제 해양 모험가로 네. 뭐 전국 각지의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죠?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연. 네. 가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뭐 저는 딱히 지식도 별로 없고, 네, 이렇게 남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중년의 어떤 남자가 자기 직업과 좀 별개 다른 것에 어떤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직업이 바뀌었더라. 그런데 바다라는 걸 만났대, 그 사람이. 이 바다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던 걸.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엔 해양 강국이었던데 왜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을까? 그렇죠. 당신들 바다에 나가면 기회 있을지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혼자서가 아니라 또 일반인 분들과 함께 또 세계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네. 어떻게 하신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바다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예. 그런 활동의 일환인데요. 체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물론이죠. 뭐 자연처럼 좋은 선생님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닌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신대항해 시대라고 기획을 하고요. 이제 모험을 했던 배가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배가 필요해서 예. 유럽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같이 타고 오는 행사를 한 거죠. 유럽에서 한국까지? 네. 그래서 이제 한 32,000km? 제법 먼 거리입니다. 예. 인도양으로 소말리아 해역이 위험해서 반대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먼 여정이었는데 제법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38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대략 40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간별 혹은 전체 과정을 참여하셨습니다. 그거는 무기항은 아닌 거죠? 네, 이제 항구에 들려가면서 가는 기항세계 일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 태우고 요트 원정대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지난해 많이 했는데요. 요트 원정대,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확실히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바다를 경험하니까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몰입을 해서 봐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해양, 바다 그리고 요트 이런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언론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신 거고. 네. 사실 접해보지 않으면 기회를 그럼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접해보고 기회를 찾은 것처럼 이 바다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산업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요트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아시나요? 요트 대회 있잖아요. 요트 대회. 요트 대회에 1년간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300조랍니다. 그렇게 또 대회가 많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제 문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레저 스포츠고. 이 대회에만 그 정도 거대한
규모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요. 예. 또 이 산업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산업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블루칩 같은 예. 이런 블루오션인데 말 예, 그대로 예. 많은 분들이 좀 기회를 좀 찾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대중적이긴 해요. 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그죠? 최근 한 10년간의 그렇죠. 이 성장 속도는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레저보트 등록 대수가 4만 대 정도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면허 취득자가 26만 명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1, 2년 전에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부산 수영만 정도 가야 요트를 접할 수 있었는데 네. 요새는 좀 더 많아졌죠. 네, 지금 전국에 38개 마리나가 운영되고 있고요. 38개. 네, 조만간 그 2배로 이렇게 이제 확장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승진 선장 다음번 도전 목표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요트의 이런 열정을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모카 오션 마스터스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요트 대회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출전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 대회는 뭐 하는 대회예요? 대양을 횡단하는 대회인데요. 약 10개 정도의 대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대회는 이제 혼자서 논스톱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시합입니다. 직접 하셨던 거? 네, 그거를 시합으로 만들어 놓은 버전입니다. 아, 누가 더 빨리? 그거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누가 더 빨리 돌아오나 그래서 동시에 같이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요? 프랑스의 레사블로돌론이라는 도시 앞에서 출발하는데요. 이제 프랑스 북해 쪽이죠. 예. 지중해 쪽이 아니고 그쪽에서 출발하는데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해 시즌이 막 끝났는데요. 39팀, 39명의 선수가 그럼 출발했습니다. 매년 해요, 그걸? 4년에 한 번씩 펼쳐집니다. 4년에 한 번. 어마어마한 대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요트의 월드컵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네. 세계 최고 대회군요, 네, 그게. 세계 최고의 대회입니다. 아직 한 번도 출전을 안 해보셨죠? 네, 지금 출전하고 싶어서 이제 이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합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건 비용이 들어가요? 요트 값도 비싸고요. 직접 해보셨던 아라파니보다 훨씬 비싸야 돼요? 네, 이건 이제 특수 제작된 레이싱정입니다. 시합을 위해서 아. 특수하게 건조된 배이기 때문에요. 속도가 중요하니까. 네, 속도가 중요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탔던 배보다 한 최적으로 보면 4배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되시는데 크기는 큰데. 네, 무게는 더 가벼워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종이장 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배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카본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요. 네, 가볍고 튼튼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또 이게 팀 운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혼자 가는데 무슨 팀이요? 우리 축구팀이나 배구단도 보면 후보 선수들도 있고 스텝진들이 있죠. 스텝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선수는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런 스텝진들이 테크니컬 팀도 필요하고요. 예. 또 이렇게 운영진도 필요하고 해서 팀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대회가 몇 년? 24년에 있죠. 24년. 네네. 그걸 목표로 지금. 네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최단 기록은 며칠입니까? 제 기억으로 72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김 선장이 209일이니까. 네. 3분의 1 만에. 네네. 2024년 김승진 세계 1등. 네, 꼭 기대해 주십시오. 태극기 꼭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요트를 내가 직접 몇 천만 원, 몇 억 주고 안 사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트를 빌려주는 그런 태워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요. 예. 마리나가 전국 각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시면 관심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모험 하셨고 그걸로 인생이 바뀌었고 그걸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바다를 새롭게 알려주고 계신 그리고 2024년 우승 후보자 김승진 선장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풍보다 태풍이 즐겁더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모험가들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